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누적 환자가 83% 급증했습니다.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는 83.2% 증가했고 사망자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감 등 증상에서 시작해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환자의 54.6%가 열탈진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이 20.1%, 열경련 13.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환자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고 논밭과 길가에서도 잦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피하고 갈증이 없어도 수분을 자주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걸리는 식중독성 장관 감염병이 여름철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등 감염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한 감시 결과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도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는데요. 살모넬라균은 상온에 둔 달걀 제품이나 오염된 식재료에서, 캄필로박터균은 덜 익힌 육류나 비살균 유제품 등에서 감염됩니다. 이외에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며 비브리오 폐혈증도 올해 들어 벌써 3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상처 부위가 바닷물과 접촉하거나 어패류를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의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같은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이 동시에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 식중독 등 장관 감염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60곳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센터 수가 195곳으로 늘었습니다. 운영 지역도 기존 113개 시군구에서 더 확대됐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센터가 없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와 영월군, 충남 서산시의 지방의료원도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의사, 월 2회 이상 간호사가 가정을 찾아 진료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 영양, 돌봄, 주거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특히 와상 환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는 보호자를 위한 건강관리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을 반영해 도입됐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의료 돌봄 연계를 확대해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전문기업 수일개발이 인공지능 기반 자동 인슐린 전달 시스템을 탑재한 인슐린 펌프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일개발은 최근 네덜란드의 유럽 최대 의료기기 유통회사인 메디큐와 300억 원 규모의 인슐린 펌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첫 번째 물량으로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독일에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인슐린 펌프는 수일 개발의 다나아이 제품에 프랑스 기업 다이아벨루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혈당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 췌장 시스템으로 환자가 앱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입력하면 AI가 인슐린 주입량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주입을 조절합니다. 수일 개발은 2022년 다이아벨루프와 AID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AI 기반 혈당 관리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AID 시스템은 오픈형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와 호환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입니다. 현재는 인슐린 투여량을 앱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에는 자동 인슐린 주입기기를 연동해 측정한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 투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최수봉 수일개발 대표는 이번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K-메디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일개발은 이번 계약을 통해 독일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의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이루프사와 엔지니어랑 해가지고 이제서 성사된 거니까 유럽이 인슐린 펌프 쓰는데 두 번째로 큰 시장이거든요. 유럽이 들어가고 독일이 들어가고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전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무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철 대표 별미 냉면. 얼음 동동 띄운 육수에 쫄깃한 면발과 짭짤한 고명까지 한 입 가득 넣으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싹 사라지는 듯하죠. 하지만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냉면이 알고 보면 고열량의 나트륨 폭탄이라는데요. 이 더위에 냉면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렇다면 한 번을 먹더라도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방법 공유할게요. 최선의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면 요리인 냉면은 대표적인 고탄수화물 음식으로 열량이 높습니다. 육수와 면을 만드는 방법,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빔냉면은 550g 기준 623칼로리, 물냉면은 800g에 552칼로리입니다. 중량 100g 기준으로 보면 각각 113칼로리, 69칼로리. 고열량 식품으로 알려진 짬뽕이 100g당 69칼로리인 걸 생각하면 그리 가벼운 음식은 아니죠. 심지어 나트륨 함량도 높은데요. 한 그릇당 나트륨 함량이 물냉면은 2618mg, 비빔냉면은 1664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기 때문에 물냉면 한 그릇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고 비빔냉면도 한 그릇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냉면을 만들 때 육수를 내기 위해 여러 재료나 조미료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 나트륨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식초, 겨자 등을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고 비만,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체내 칼슘 배출량을 늘려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나트륨은 거의 국물 속에 들어있어서 섭취량을 줄이려면 냉면 육수를 조금만 드시고요. 비빔냉면을 먹을 때는 이미 양념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식초와 겨자는 삼가고 다른 채소와 곁들이셔도 좋죠. 특히 냉면 속 무와 오이는 같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무는 열량이 100g당 20칼로리밖에 안 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고요. 오이는 열량이 100g당 9칼로리에 불과한 데다 95% 이상이 수분이라 포만감이 커져 면과 국물을 적게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칼륨이 많은 상추, 무순을 첨가하셔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겠죠.
사실 냉면뿐만 아니라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원기 회복을 위해 찾게 되는 여름철 별미 중에는 고단백, 고지방식이 많습니다. 때문에 소화 흡수를 도와 체력 보강에 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모두의 건강에 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삼계탕, 추어탕 등 다수의 보양식이 국물 음식인 경우가 많아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냉면 외에도 여름철 자주 먹는 보양식을 즐길 땐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은 최소한으로 먹고, 둘째,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먹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셋째,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며 다른 끼니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식사하시고, 넷째,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어서 소화를 돕는 것. 실천이 어렵지 않죠? 더위로 잃은 입맛은 돋우고 건강도 지키는 여름 식단. 냉면도 현명하게 먹으면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건강 별미로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건 햇빛, 땀, 에어컨, 그리고 수박. 그런데 올여름 그냥 덥기만 한 여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더위와 함께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기습폭우까지 예고됐는데요. 그야말로 여름은 재난이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상청은 이번 여름 6월에서 8월 모두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도 아닌데 이례적인 더위라고 경고했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높아진 해수면 온도. 뜨거워진 태평양 해수면은 대류 현상을 일으켜 우리나라 남동쪽 고기압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고온 가습한 기류가 더 많이 유입되고 기습폭우도 더 잦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철 비의 65%는 장마 전선과 무관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성 강수일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역대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겪었습니다. 열대야는 역대 최다, 온열 질환자는 3,000명을 훌쩍 넘겼고요.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119 온열 질환 신고가 집중됐는데 60대 이상 고령자, 야외 근로자, 독거노인 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위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폭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분 보충입니다. 목마를 때 마신다는 생각은 금물. 갈증이 나기 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커피, 술, 탄산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야외 활동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는 피하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 차단도 필수입니다. 실내에선 선풍기, 에어컨을 활용하되 냉방병 예방을 위해 온도차 5도 이내 유지, 그리고 정전 대비 비상용품도 꼭 챙겨두세요. 요즘 여름은 장마철이라고 해도 장마 전선이 아닌 국지성 소나기가 더 자주 옵니다. 즉, 예보도 어렵고 대응 시간도 짧다는 뜻이죠. 특히 저지대, 지하차도는 급속 침수 위험이 높아 시설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스마트폰 알림으로 기상특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건데요. 내가 있는 곳의 날씨, 출근 전, 외출 전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여름의 무더위는 단지 체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물론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여름엔 건강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명상, 하루의 고마운 순간을 적는 감사일기,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음식도 중요하죠. 수박, 오렌지, 오이처럼 수분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수분이나 비타민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함께 해주면 더위에도 건강하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죠. 폭염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생수, 이온 음료, 얼음 찜질 용품 준비하기, 선풍기, 에어컨 미리 점검하기, 차양막, 햇볕 차단 커튼 설치하기. 그리고 고령자나 어린이 등 우리 주변의 취약한 이웃을 살피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죠. 무더위 쉼터는 국민 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가족,
이웃에게도 한 번쯤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챙긴 작은 준비가 누군가에겐 큰 안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재난에 가까운 계절이 됐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고 함께 나누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올여름 훨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건강한 루틴, 똑똑한 대응, 따뜻한 관심으로 올여름 우리 모두 함께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유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